여름철 환자가 급증하는 대상포진. 대상포진은 신경에 수두 바이러스가 침투해 면역력이 떨어지면 찾아오는 질환인데요. 극심한 통증이 동반돼 옷깃만 스쳐도 칼에 베인 만큼 아프다죠. 그런데 최근 수두 백신 접종 후 대상포진 발병 사례가 늘고 있다고요. 질병관리청에 접수된 수두 백신 접종 후 대상포진 발생 30여 건. 정말 수두 백신 접종이 대상포진 발병의 원인이 될까요? 지금 스튜디오에서 팩트체크 해봅니다. 뭐 요즘 수두가 유행이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이들 둔 부모님들 걱정이 크실 텐데요. 이거 팩트체크 좀 해볼게요. 수두 백신을 맞으면 대상포진 걸린다. 이거 지금 첫 번째 오늘 팩트체크 검증대에 오를 내용입니다. 네. 과연 이게 O일지 X일지 교수님 세 분 OX판 들어주세요. 세 분 다 O를 들어주셨어요. 수두 백신 맞으면 대상포진 걸리는 거예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수두 백신 자체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를 좀 약하게 만들어서 사람한테 집어넣어서 약하게 수두를 앓게 해서 면역이 생기게 하는 그런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 2018년부터 수두 예방접종이 모두 189만 건이 실시가 됐고요. 수두 예방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대상포진이 걸렸다고 신고된 사료가 모두 29건입니다. 그러니까 확률로 따지면 0.0015%라서 매우 드문 일입니다. 네. 그리고 다행인 거는 신고된 29건 모두 특별히 합병증 없이 회복이 다 되었습니다. 너무 다행이긴 한데 사실 수두 백신은요, 돌 좀 지난 아주 어린 아기들에게 맞히는 거잖아요. 근데 수두 백신 맞으면 대상포진 걸린다 그러면 어머니들이 막 안 맞히려고 하실 것 같은데 또 그건 또 아닌 건가요? 네, 안 맞히시면 안 됩니다. 이는 수두 예방 접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대상포진 이렇게 걸릴 거를 걱정을 해서 또 다른 부작용을 걱정해서 안 맞추시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첫 번째는 수두의 감염 확률이 10배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수두라는 질환은 아이 때 보통 걸리는 질환인데 이때 예방접종을 안 했는데도 요행이 그냥 안 걸리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인이 돼서 수두가 걸리면은 훨씬 합병증이 많이 걸려서 뇌염이 되거나 폐렴이 되거나 2차성 세균 감염이 돼서 사망하는 비율이 10만 명 중 30명이나 됩니다. 이거는 수두 예방접종을 한 그런 비율보다는 거의 한 15배 정도나 높은 굉장히 비율이고요. 그리고 또 다행인 거는 수두 예방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대상포진이 걸리는 경우가 그냥 수두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대상포진이 걸리는 경우보다 훨씬 질환이 경합니다. 그렇고 또 남한테 굉장히 전염성이 강한 질환이라서 옮겨줄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꼭 하셔야 합니다. 저도 얼굴에 이렇게 수두 자국 하나 있어요.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한번 걸렸었거든요. 네. 걸린 적 있어요? 저는 그 대학 들어가서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커서 걸렸으면 좀 힘들었을 병원 가서 뭐가 그렇게 많이 나와서 힘들어서 네. 여쭤봤더니 수두일 것 같다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랬네요. 네. 저희 애도 10살 무렵에 한번 걸렸을 때는 또 굉장히 걱정했던 기억이 나고 다 경험이 있는데 근데 수두 얘기 나오면 뭐 대상포진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게 뭐 한 가족이에요, 얘네들이요? 네, 수두는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뭐로 감염이 되냐면요. 이렇게 발진이 나면 그 발진에서 옮을 수 있고요. 환자가 기침을 하거나 말을 할 때 호흡기에서 분비물이 나가면 거기에서도 옮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소화기 그러니까 열세알 이전에 보통 걸리고 대부분은 잘 편안하게 잘 낫게 되는데요.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 한 2주 정도부터 증상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미열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저렇게 네. 발진이 오돌도돌한 점이 생기다가 그다음에 수포가 되고 사진에서처럼 농포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터져서 진물이 나오고 딱지를 않게 되는 그런 과정을 쭉 다 거치게 됩니다. 별다른 치료제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경하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흉터 하나 정도 남기고 보통 지나가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다 낫고 난 다음에도 수두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없어지지 않아요. 않고 신경절에 살고 있다가 내 면역이 떨어진 순간 신경절에서 튀어나와서 피부에 발진을 일으키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 바로 대상포진, 자료화면에 보이는 그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두가 첫째 형님이고 대상포진이 둘째라고 생각을 해서 수두가 있고 난 다음에 대상포진이 있는 건 마치 첫째가 없이 둘째가 있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둘은 한 집안 식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 수두 걸렸던 사람이 이제 대상포진 대상자가 되는 건데 사실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어릴 때 수두 동네에서 한 명 걸리면 다 걸리거든요. 거의 모든 사람이 그럼 대상이 아닙니까 이거? 그러게요.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에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대상포진하면 따라오는 얘기가 통증이에요. 맞아요. 엄청 아프다고 하는데 대체 어느 정도 아프길래 통증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교수님? 예, 말씀드린 것처럼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절이라는 게 우리가 척추를 바로 지나면서 나오는 신경이 이렇게 볼록하게 모여 있는 데인데 거기 생겼다가 잠복했다가 나오기 때문에 신경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이제 여름철에는 면역 저하로 인해서 이게 이제 발생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주 생긴다고 볼 수도 있는데 신경통은 근육통하고 좀 다른데 근육통 우리가 묵직한 통증이 있고요. 관절통은 이제 관절 움직일 때마다 생기는데 이 정도가 꽤 심하다고 이제 환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기 보시는 것처럼 뭐 자궁절자구 그 분만은 제가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수술후 통증 정도보다 훨씬 높은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근골격계 통증보다도 높고요. 또 이 통증 오래 갑니다. 보통 수술 후 통증이나 뭐 분만은 끝나면 며칠 있으면 또 좋아지는데 이건 한 6개월까지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초기에 아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린 둘 다 이제 수두 걸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상포진 대상자잖아요. 대상자요? 네. 큰일 났네요. 대상포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왜 네. 대상포진을 왜 대상포진이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대상? 대상. 네. 통증이 대상받을 만큼 통증계의 대상. 되게 아파서. 너무 기발한데요? 클 때인가? 뭐죠? 네. 대상 받으셔야겠다 지금. 띠 모양, 뭐 허리띠 모양. 하잖아요. 큰 띠 모양이라고 저도 배웠던 것 같은데 제가 잘 기억하는 거 맞나요? 대상감이라고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띠처럼 혁띠처럼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나오는 건데요. 저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신경절이 지배하는 감각신경절이 지배하는 그 부위를 갖다가 띠처럼 나오는데 이게 이제 초기에는 저런 피부 발진이 없이 통증만 나오는 경우는 그래서 뭐 척추 질환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디스크 질환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2, 3일 지나면서 저런 게 나오면 이거는 이제 대상포진이구나 할 수가 있고 몸통뿐만이 아니고요. 저게 얼굴 신경에도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통증도 심할 뿐만이 아니고요. 안면 대상포진은 우리가 안면 신경이 그 근육을 움직이고 3차 신경이 또 감각을 느끼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얼굴에는 그 보는 기능,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이런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게 침범해서. 그래서 안면에 생긴다고 하면 아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예. 근데 얼마 전에 저 대상포진 걸린 네. 저희 동기 아나운서가 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막 처음부터 막 아픈 게 아니라 약간 감기 몸살 비슷하게 살짝 와가지고 감기 몸살인 줄 알았다는 건 맞습니까? 아니 진짜 그게 정말 헷갈릴 것 같은 게 이게 몸살인지 감기인지 그럴 수 있어, 대상포진인지 그럴 수 있지. 뭐 소상포진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대상포진은요, 사실은 초기에는 감기 몸살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간별 질환이 중요하겠죠. 앞에 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신경에 생기는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문제니까 적절하게 치료가 안 되면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데요. 자, 우선 이제 위험군이 어떤지 한번 보시면요. 50세 이상, 또 당뇨병이 있고 대상포진에 가족력이 있거나 아하. 기왕력이 있는 분들이 이제 위험군이겠죠. 자, 증상은 맨 처음에는 뭐 몸살 감기하고 비슷해요. 네. 몸이 뻐근하고 아프다. 발열과 오한이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 특정 부위에 통증이 생기는데 이게 우리 몸의 신경절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우리 몸을 반으로 딱 잘랐을 때 꼭 한쪽으로만 아주 희한하게 한쪽으로만 띠 모양으로 수포 발진이 발생하는데요. 그리고 옷깃만 스쳐도 아주 그냥 경기 날 정도로 심하게 아픕니다. 이런 경우에는 빨리 병원을 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대상포진에 쓰는 항바이러스제도 여러분 골든타임이라고 아시죠? 네. 네.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병원 가서 보니까 대상포진도 예방 백신 있다고 네, 이렇게 있더라고요. 적어놨더라고요. 네. 그럼 이거 맞으면 안 걸리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 네, 세상에 있는 어떤 백신도 100% 해당 질환을 예방하는 백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예방접종을 받으시면
덜 걸리고 약하게 걸리고 효율증도 낮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들어왔던 게 약독화 생백신이에요. 보통 50세 이상부터 딱 한 번만 접종을 하면 되는 비용은 한 15만 원 정도 전후 가격입니다. 근데 이 단점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에서 예방 효과가 51%고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더 잘 예방을 해줘야 되는데 80세 이상에서는 예방 효과가 18%인데다가 한 번 주사를 맞으면 예방 효과의 지속 시간도 또 10년 이내로 약간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재조합, 유전자로 재조합한 백신인데요. 전 연령층에서 90% 이상의 예방 효과를 보이는 데다가 효과의 지속 시간도 10년 이상으로 굉장히 길고 가장 큰 장점은 생백신은 면역 억제되신 분한테는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 질환에 걸려버리게 되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생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면역 억제된 분한테도 접종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으면서 네. 또 반면에 가장 큰 단점은 바로 가격입니다. 두 번을 맞으셔야 되는데요. 두 번 합쳐가지고 한 50만 원 정도의 예방 비용이라서 백신 주사가 50만 아마 원이죠. 지금 나와 있는 일반 성인 예방접종 중에서 가장 비싼 예방접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저 교수님, 저 질문 있는데, 그러니까 수두에 걸렸건 안 걸렸건 대상포진 경험이 있건 없건 접종을 맞는 게 그러면은 더 유리한 건가요? 네, 박조 아나운서나 제 나이에는 어렸을 때 수두를 다 했고요. 네. 또는 그 뒤 세대들은 또 수두 예방접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님인 수두가 먼저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방접종을 젊은 나이나 하실 필요가 없고요. 50 내지 60세 이후에 받으시면 됩니다. 네.